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베리티 오디오의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린달이라는 스피커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린달이라는 스피커는 구형이었던 아마디스의 직계 후속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고급 기종 스피커입니다. 저는 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오디오를 접하고 지내면서 이 정도 음질이면은 정말 음악을 듣는 시간 내내가 정말 행복하다.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식지 않는 열정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제품이 바로 베리티 오디오입니다. 베리티 오디오의 이제 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오노레라는 스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파르지팔 애니버서리라는 스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디스라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스피커라면은 정말 좋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베리티 오디오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좀 애착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피커가 베리티 오디오다. 신형을 소개하는 시간에 왜 구형에 대한 그런 애착을 드러내면서 구형 좋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형이 좋은 점이 따로 있고, 신형은 신형대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또 변화,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디스의 후속 기종입니다. 아마디스의 후속 기종. 그럼 아마디스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크기는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디스는 이 검정색 받침이 기본 옵션이 아니었는데, 신형 제품들부터는 이 기본 받침이 기본 옵션으로 탑재돼서 나오다 보니까 왠지 약간 더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 베리티 오디오들은 소리의 밀도와 깊이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구동이 굉장히 어려운 스피커였어요. 그러니까 저음의 양감이나 저음의 소프트함이나 감미로움이 형성되는 것은 의외로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오디오적으로 좋은 음으로 다듬기 위해서는 앰프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던, 그리고 세팅이 좀 까다로웠던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윤곽과 형태까지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형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그 소리의 윤곽과 형태와 다이나믹과 깊이가 너무 쉽게 나와줘요. 특히 이 뒤에 있는 오델로라는 스피커, 이 오델로라는 스피커는 레오노레보다는 상위 기종이면서 파르지팔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스피커거든요. 그런데 파르지팔도 그렇고 레오노레도 그렇고 그 저음의 밀도를 만들기가 진짜 어려웠었는데, 이 저음의 밀도라든지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대역 간의 밸런스라든지 대역 간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형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와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매칭의 어려움이라는 부분이 신형이 되면서 훨씬 더 쉽게 해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장점인 것은 맞습니다. 이 아린달이라는 스피커는 구형 아마디스나 구형 파르지팔이나 구형 레오노레가 좀 더 나긋나긋하면서 음악적이면서 좀 더 내추럴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커였다라면은, 신형은 오디오적으로 조금 더 하이엔드에 다가선 사운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구형을 많이 써본 입장으로서 구형의 문제점이라면은, 소리가 내추럴하고 감미로운 건 좋은데요, 소리의 밀도와 오디오적인 그런 에너지를 함께 갖추기가 구형은 너무 어려워요. 앰프 매칭을 못 한다거나 세팅에 신경을 못 쓴다라고 하면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그런데 아린달에서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진 큰 변화점이 그런 하이엔드적인 소리의 정교함이나 소리의 순도나 소리의 생생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디스에 비해서는 너무 쉽게 금방 나와져 버려요. 소리가 전형적인 하이엔드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생생하면서도 뚜렷뚜렷하면서도 소리의 포커싱이나 정교함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구형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음의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는 신형은 좀 구형에 비해서 소리의 메가리가 없게 느껴진다거나 소리의 이미징이 좀 흐릿하다거나
소리가 중고음이 좀 날린다라거나 그런 느낌은 잘 안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소리의 이제 하이엔드적인 소리의 해상력이라든지 선명도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정교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린다르라는 스피커는 그냥 가볍게 매칭을 하더라도 중고음의 생동감이나 선명도나 정교함이나 그런 특성들은 너무 잘 나와주는 거예요. 하위 기종하고도 그 격차가 상당히 크고요. 구형에 비해서도 그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트위터가 소프트돔 트위터인데도 불구하고도 오히려 베를린 트위터라든지 다이아몬드 트위터라든지 이런 트위터를 장착하고 있는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해도 소리의 선명도나 정교함이 꿀리지를 않아요. 다만 일반적으로 베를륨이나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스피커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중저음도 타이트하게 재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리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퍼 유닛이 뒤에 있어 버리잖아요. 우퍼 유닛이 뒤에 있음으로 해서 발휘가 될 수 있는 베리티 오디오의 장점이라는 것은 앞에서 재생이 되는 중고역이 먼저 나한테 다가오고 저음은 뒷벽하고 반사를 시켜서 나중에 좀 더 감미롭게 다가오겠죠. 그게 음악 장르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이나 단순 보컬 음악 같은 류, 포크 음악, 블루스 음악, 이런 류의 음악 장르에는 좀 더 장점으로 발휘가 되겠죠. 왜 그러면 그런 류의 음악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이라든지 바디감이라든지 감미로움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깔아놔야 더 감성 있게 느껴지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장르에 좀 더 장점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리티 오디오 스피커가 트위터가 실크돔 트위터인데도 불구하고도 얼추 동일한 조건으로 딱 음악을 비교 청을 해봤을 때 금속 트위터가 들어가 있는 스피커보다 오히려 소리의 생동감이라든지 소리의 순도라든지 소리의 밝기가 더 좋게 느껴져 버리는 이유도 거기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전면에서 재생되는 고역대와 중역대가 먼저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중고역이 더 깨끗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역의 입체감이라든지 중고역이 만들어내는 스테이징감이라고나 할까요? 넓게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도 클리어하게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좋은 이유도 저음부와 중고음부를 재생하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 완전히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역이 재생되는 특성이 훨씬 더 색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만 앞부분에서 재생되는 중고역대와 뒷부분에서 재생되는 저음역대를 매끄럽게 또 기왕이면 또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공간 세팅하고 앰프 매칭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리티 오디오만큼은 앰프 매칭을 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앰프 추천을 할 때도 중립적인 성향 혹은 저음이 많이 나오는 성향 이런 류의 앰프들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자주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베리티 오디오에는 중저음이 많이 나오는 성향 그리고 굉장히 중립적인 성향 그런 류의 앰프를 매칭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베리티 오디오가 유독 설계 방식이라든지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대 다른 하이엔드 스피커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사람은 왜 베리티 오디오를 저렇게 추천을 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듣는 음악 레퍼토리나 음악 장르를 정말로 그냥 순수하게 감상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소프트돔 트위터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똑같은 소프트돔 트위터를 사용을 하더라도 베리티 오디오는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저음은 나중에 반사를 시켜서 감미롭고 소프트하게 느껴지게끔 재생을 하고 중고음은 좀 더 선명하게 먼저 다가오게끔 먼저 펼쳐지고 먼저 다가오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상당히 그 점이 저한테 주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들 중에서도 몸체는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만들어져 있는데 트위터는 소프트돔 트위터를 사용하는 스피커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피커 대비로 보더라도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일단은 스피커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중저음도 너무 권위적이고 무겁게 재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구동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무거움이 느껴져요. 베리티 오디오가 그러한 류의 다른 하이엔드 스피커들에 비해서 차별되는 점이라면요, 앰프를 헤비하게 매칭을 하더라도 베리티 오디오가 내주는 사운드는 내추럴 그 자체예요. 내추럴 그 자체예요. 그 입으로 이렇게 후 불면은 하늘에 한동안 떠다니면서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꽃잎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통울림의 느낌도 너무 감미롭고요. 힘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실려져 있어서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고, 그러면서도 중고음의 생생함이나 정교함이나 이미징의 뚜렷함이나 포커싱의 느낌이나 생동감의 느낌이나 그런 느낌은 벨룸 트위터나 다이아몬드 트위터에 못지않게끔 우수하게 또 표현을 해주고, 신제품 아린달은 그 하이엔드적인 소리의 생동감과 포커싱, 소리의 투명도 이런 부분이 구형에 비해서 한결 향상이 돼서 그 하이엔드적인 쾌감도 구형에 비해서는 한 30-40% 정도 향상이 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벨룸 트위터나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탑재를 한 스피커들을 완벽하게 구동했을 때의 그 짜릿함과 동일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하이엔드적인 소리의 생동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구형에 비해서 상당 부분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해졌고, 베리티 오디오 이 마루모꼴 이 디자인에서만 나와줄 수 있는 그 특유의 내추럴하면서도 감성적이면서도 감미로운 사운드, 그러면서도 넓은 공간을 이렇게 커버해주는 느낌, 그 느낌만큼은 역시 다른 스피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차별화된 그런 음악성을 느낄 수 있는 스피커가 바로 베리티 오디오의 신제품인 아린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 김에 다른 자매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오델로라든지 라크미 같은 경우에는 하위 기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밸런스 지향으로 바뀝니다. 밸런스 지향으로 바뀐다는 것은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가 무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성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전체적인 안정성은 더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린달 스피커를 미니어처화시킨, 약간 사이즈를 줄인 제품이 바로 이 오델로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컨셉은 확연하게 달라지지만은 베리티 오디오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라크미라는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칭도 별로 가리지 않고요. 어디에 어떻게 놓고 어떻게 사용을 하더라도 중저음의 배음이라든지 풍부함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나와줘요. 이 오델로라는 스피커 같은 경우도 과거 구형의 레오노레라든지 아니면 파르지파에 비해서는 구동도 훨씬 더 쉬워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중저음의 이런 뭐 베이스의 양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형에 비해서는 너무 잘 나와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고음의 그런 핀 포커싱이라든지 정교함이라든지 굉장히 인상적인 이미징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은 역시 또 소스기기나 하이엔드급 앰프나 이런 쪽에 주변 기기에 투자를 해줘야 이제 좀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영상에서는 베리티 오디오에서 출시한 신제품인 아린달이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베리티 오디오 제품 테스트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오디오라는 취미를 계속 이어오면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음질, 새로운 음악성,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특성들, 그런 매력 포인트들,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너무 흥미롭고 즐거웠어요. 평범하고 중립적인 것은 찾아보면 많아요. 그럼 계속 새로운 것, 계속 내가 모르는 신비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욕구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개성적인 게 더 좋아지기 마련이죠. 좋은 세팅과 좋은 매칭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아린달이라는 스피커의 사운드라는 것은요, 정말 매력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항상 베리티 오디오 사운드를 끼고 지내면서 자주 듣고 싶어요. 다른 스피커들하고는 워낙 차별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풍성하고 부드러운 사운드, 감미로우면서도 촉촉한 사운드, 그리고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을 주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